우리 가족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간의 복수나 징벌이 불러일으키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생겨났잖아요. 그것처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에 대한 뜨거운 복수를 최대한 줄이려면은 훈육의 규칙과 체계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거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예외 상황을 가급적 만들지 않습니다. 예외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는 규칙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네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 규칙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만듭니다. 예를 들면 1번 동생 때리지 않기. 두 번째 아빠 들어오시면 나와서 인사드리기. 뭐 이런 것처럼요. 여섯 번째는요. 벌칙이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얘를 가르치려는 건지 학대하시는 건지 이게 헛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빠지는 함정들 네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두려 하지는 않나요? 입니다. 아이에게 너무 지나친 부담감을 안겨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요. 역시 우리 아들이라면 이런 발표쯤은 껌이지겠지? 뭐 이렇게. 할머니 만나는 자리에서 네가 의젓하게 못 있으면 엄마 아빠는 슬플 것 같아. 이런 과도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말은 아이를 내 통제권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말이랑 같아요. 또 부정적인 부분에서 네가 유치원에서 머리를 세게 잡아당기면 친구들이 다 너를 싫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나쁜 행동의 나쁜 결과를 지나치게 과장할 때도 같은 맥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정이나 관심 속에 조건이 숨어있는 말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말은 하셔도 좋아요. 와, 많이 떨렸을 텐데 용기 내서 끝까지 잘했네. 많이 속상했을 텐데 엄마 마음도 생각해줘서 고마워. 과정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잘했네,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런 어떤 아이에 대한 평가가 있는 이래야 우리 딸이지. 역시 착한 우리 아들이네. 얘의 전체적인 얘 자체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 칭찬. 이런 거는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는다. 이런 조건을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전달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감을 주게 돼 있어요. 통제 안에 두게 되고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시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힘든데 왜 숙제를 해야 돼? 엄마는 내 엄마도 아니야. 우리 집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데 너는 이렇게 위벌나니? 이렇게 다른 가족과 아이를 구분 짓는 말. 그리고 아이가 다른 가족에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느끼게 되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 이런 말을 하시면은 듣게 되는 아이의 말이 그거예요. 엄마, 내 엄마도 아니야. 엄청나게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말인데 이런 표현을 아이들한테 되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을 보시고 내가 적절하게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 마지막 5번째는요. 아이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나요? 네. 아이를 바라보며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아이 컨택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정작 부모님이 자기 감정에 너무 매몰돼서요. 진짜 아이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에 취해서 그냥 양육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크게 이제 느껴지는 부모의 자기 감정 매몰되는 감정 어떤 게 있냐면요. 분노나 죄책감이에요. 예를 들어갖고 죄책감 심한 엄마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부모가 죄책감에 매몰되는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가 일하느라 너를 챙겨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이런 말을 아이에게 자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워킹맘이라서 아이를 잘 신경 쓰지 못했을 때 이렇게 매몰될 수 있는데요. 죄책감 때문에 미안하니까 사실은 진짜 야단쳐야 되고 훈육해야 되는 순간에 그 적절한 훈육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단호하게 딱 따라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미안한 마음이 깔려있으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매몰돼서 아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죠.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미리 내가 정의 내려버렸을 때 진짜 아이 마음이 어땠는지 못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또 아이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아이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시간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내가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은 공감의 중요성도 다 알고 계시고요.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이미 노력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근데 평상시에는 내 상태가 좋을 때 배터리가 완전 만땅으로 충전되어 있을 땐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배터리가 한 10%밖에 안 남았다. 그럴 때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아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 상태를 점검하면서 충전을 최소 절반 이상은 해놓고 계신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손승연 선생님 책이요, 너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잘 써주셔갖고요. 저하고 제 친구들은 저희도 나름 정신과 의사들인데 교과서처럼 저희도 막 읽게 됐거든요. 성인 진료할 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일하다 보니까 소진되는 또 부모들이잖아요. 정신과 의사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